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그리고 어떤 국제 표준이 되는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국제 표준들이 우리가 선정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국제표준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 생명과 직결된 아, 글로벌 5위, 그다음 국내 1위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주식 잡박사전 여의도 백화점 소개민입니다. 임주혁입니다. 임프로님, 연초부터 증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일단 작년 말부터 이제 기관 투자가가 좀 그 주식을 좀 많이 샀었어요. 네. 근데 올해 초에는 이제 배당 끝나고 나서 좀 많이 매도 물량이 좀 금융 투자에서 좀 많이 네. 나왔었고요. 게다가 미국에서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늦어도 3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뭐 시장이 좀 네. 증시가 좀 많이 안 좋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연초에 조선, 기계, 그 다음에 뭐 산업재 이런 산업재들을 건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막 시장을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을까요? 네,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그 CS 2022라고 해서 맞아요. 네,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요번에는 뭐 이제 인공지능, 그 메타버스하고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플랫폼이 우리가 이제 1.0, 우리가 웹이라고 하죠. 웹. www 웹. 네. 그리고 이제 2.0이 모바일 웹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우리가 뭐 소셜 커뮤니티 같은 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모바일 웹 3.0으로 이제 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다는 못하고 자율주행 쪽으로 이번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또 네. 이번 CES에서 굉장히 핫했던 분야였죠.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CES 이게 토픽이거든요. 네. 그 이제 홈페이지로 하면 토픽인데 여기 자율주행 파트가 버젓이 딱 이렇게 있어요. 거의 중간쯤에. 게다가 또 1월 7일에는 네. 금요일이었죠. 그때는 심지어 자율주행 서킷 경주도 있었습니다. 와. 여기 아래 보면 사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죠? 그 CS 마지막 날에 그 라스베가스 그 모터스피드웨이에서 CS 자율주행 그 경주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총 5개국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또. 그러니까요. 이 CES에서 정말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율주행을 보려면 뭐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 먼저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은 지금 방향성, 지금 자율주행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이 어떤 쪽인지 그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려다 보니까 국제 표준이라는 거 좀 알아야 돼요. 국제 표준이 뭐죠? 국제 표준 기부할 때 ISO라고 하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 앞에서 로봇이나 NFT 할 때는 이런 국제 표준 얘기 잘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국제 표준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생명과 직결된. 이제 감이 오시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자체가 나도 생명이지만 타인을 그러니까요. 위해도 갈 수 있는 어떤 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탠다드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국제 표준기구 ISO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제 ISO 아래 TC는 전문위원회라고 하고 네. SC는 분과위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분과위원회 아래 또 WG라고 워킹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짜여져 있습니다. 요 이 스마트카 표준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일단은 ISO TC22하고 그다음에 ISO TC204가 있는데 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미 많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있는 자율주행은 TC22 그건 유럽 주도로 좀 했던 것들이고 지금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방향성을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방향성 TC204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지능형 합니다. 교통 시스템. 그래서 통신 장비나 이제 인프라 표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TC22부터 먼저 볼게요. 이미 네. 지금 많이 돼 있는 TC22 보면 총 뭐 12개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 하나도 없죠. 다 일본, 뭐 미국, 뭐 독일, 이태리가 다 선정을 그렇네요. 하고 있고요. 표준, 국제 표준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쫓아가야 되겠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TC22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그 도로 자율주행 그 표준인데 거기서 데이터 통신 분과위원회, 전기 전자부품, 그리고 동력학 분과위원회, 감송공학. 감송공학
무슨 뜻이죠? 감성공학이라는 게? 뜬금없죠. 이상하죠, 좀. 되게 뜬금없는데. 감성공학이 뭐냐면은 이 표준을 이제 정하는 이유가 사람의 그 생명을 관계된 거에 굉장히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주려고 자율주행의 단계를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개로 나눴어요. 네네. 그래서 0단계는 아예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완전히. 그냥 난 신문 보고 뭐 책 보고 이런 영화에서 보던 네네.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이렇게 나누는 거는 1단계와 2단계, 3단계, 4단계 넘어갈 때마다 그 표준을 정확히 정의를 해줘야지만 네. 표준 워킹그룹에서 표준을 정확히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감성 그 그 분과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네. 이 워킹그룹은 분과위원회 33번, 네. 그러니까 SC 33번에 가는 건데 33번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동력학 부분이에요. 동력학 부분. 왜 동력학이 가장 중요하냐면 가장 뭐 기계적으로 네. 차가 가고 쓰고 핸들이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음. TC22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3번하고 9번이 이제 중요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 긴급 제어 장치. 그래서 갑자기 앞에 물건 쓰는 거, 네. 차선 유지 보조 장치에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거. 그래서 LKAS로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세팅 중인 국제 표준이 있어요. 세팅 중. 아까 얘기한 TC204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총 5개 이제 뭐 중요한 게 5개 이제 워킹 그룹으로 나눠져요. 네. 이제 TC204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표준에 합류하게 됐어요. 굉장히 좀 좋은 일이었죠. 네. 그래서 TC204에 보면은 이제 1번부터 19번까지 있는데 요거를 그냥 그림으로 보고 설명하는 게 직관적이세요. 보여주세요. 네, 그림 한번 보시죠. 보면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차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도로도 있고, 그 위에 위성도 있고, 그리고 뭐 신호 지역이들도 다 보이죠. 네. 여기서 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네. 다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묶자는 게 이 그 19번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통신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센서가 인지한 것들을 다른 차들하고 커넥티드 통신 교류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신호 제어기하고도 또 교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결론을 내겠죠. 그래서 네. 내가 직진할 것인지 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회전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는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이 워킹그룹 1번부터 3번, 19번에 다 통합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중에서 17번이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매딕 디바이스라고 해서 핸드폰, 쉽게 해서 노매딕이 뭐 부유 통신이긴 한데 네. 핸드폰 같은 걸로 내가 안에서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멀티미디어를 보든지 아니면 내가 뭐 다양한 것도 하나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차에 있는 또 사람하고 꼭 이거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폰을 통한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통신도 할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네. 있고. 그런데 좀 보니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정책을 사실 만든 사람도 아닌데 네. 이것들 다 알아야 될까요? 왜냐면은 지금 TC204의 모든 답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지금 굉장히 많죠. 위성에서도 GPS 정보도 받고 있고 신호기 제어 정보도 받고 있고 네. 또 차량과 차량끼리의 그 제어 정보도 받고 있고 이 정보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또 노면 정보 또 에이다스를 통해서 앞에 사물 물체들 다 인식을 해서 정보를 받았는데 그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서 결과를 도출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연산 AI, 그 자동으로 인공지능 그 모든 것도 수집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도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 어려운 국제표준 얘기했던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찾아보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담인데 자율주행 산업의 이제 글로벌 방향성 이제 아셨죠? TC204 쪽으로 간다는 거, 인티그레이션 된다는 거. 근데 이 국제 표준을 이제 서로 선점하려고 국가들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TC204에서 워킹그룹 17번 하려고 이제 우리 의장국 맡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요? 반대하는 나라가 저 밑에. 거기. 정말 이 자율주행 센서가 단순히 뭐 사람을 인식하고 뭐 요 정도를 더 넘어선 그 수준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맞아요. TC22가 이제 그런 수준이었고 그걸 넘어서는 수준이 TC204 사람이 이제 수준이고 얼마나 좋은 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누적하고 얼마나 빠르게 연산하냐 이게 지금 시장의 관건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연산 칩 AI 칩이 자율주행의 핵심으로 좀 부상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테슬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모빌 아이.
모비라이 이 세 개의 회사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 세 개의 회사도 좀 중요해졌고요. 그럼 이 테슬라, 엔비디아, 모비라이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있을까요? 테슬라 같은 거보다 이제 엔비디아 먼저 보시죠. 네. 엔비디아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얘네가 뭐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채굴할 때 우리 뭐 무슨 코인 있죠? 채굴할 때 뭐 쓰고 막 그러잖아요. 엔비디아 그런 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오리온이라는 칩을 개발을 해서 오리온이라는 칩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 아까 얘기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칩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방식이 클라우딩 방식이 아니라 엣지 컴퓨팅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런 칩의 성격이. 네. 클라우드는 어떻게 돼요? 한번 보내고 전송이 갔다가 다시 결과값이 나와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속도가 느리죠. 느리겠죠. 근데 엣지 컴퓨팅이 뭐냐면은 내가 연산을 해야 되는데 서버 저 위에 서버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조그마한 CPU들을 그 중간에 인식을 한 데이터의 중간 끝자락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빨리 갔다가 연산 받고 빨리 갔다가 답 받고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받는 그런 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엔비디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인텔의 모비라이라고 있는데 이 모비라이는 저기 원래는 얘네들이 그 액추에이터나 뭐 센서 같은 거 하던 회사였어요. 네. 저 이스라엘의 업체였는데 이거를 17조인가 15조인가 주고 인텔이 인수한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얘네는 원래 이제 그런 센서들을 하던 회사들에서 거기서 판단, 제어, 인지, 그래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인지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얘네가 솔루션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IQ5라는 그런 제품을 일단 내놨고요. 또 테슬라는요? 계속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이미 확보를 하고 엄청 있어요. 많겠어요, 네.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네. 가지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계속 시키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엔비디아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이제 그런 테슬라 메타버스 안에서 딥러닝을 하고 있다면 테슬라는 실제로 현실에서 있는 그런 딥러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인텔 시가총액 보시면은 특히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모니터링 해볼 만한 회사들이 제가 보니까 한 자율주행 업체들이 한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우선 테슬라가 있고 무조건 들어가죠. 무조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글의 자회사라고 해서 웨이모라고 있어요. 네, 웨이모라고 있고요. 근데 조금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이제 곧 타개하려고 또 웨이모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인텔의 아까 모비라이는 말씀드렸고 엔비디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네, 마그나라고 있어요. 마그나. 네, 마그나는 이제 LG그룹하고도 LG전자하고도 많이 협업해서 애플카 네네. 생산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마그나가 이제 4D 그러니까 그 이미징 레이더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얘가 이번에 CS 2022년에서 혁신상까지 받았어요. 네, 그런 마그나라는 회사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앱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자율주행 부품 업체인데 그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서로 합작사를 만들어서 이름이 모셔널이라는 회사인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도 좀 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자동차 부품 기업들 보면 될까요? 네,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그런데 뭐 일단 만도나 현대모비스는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센서 부분 당연히 봐야 되니까 카메라가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회사 좀 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MC넥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제 이게 글로벌 5위, 그다음 국내 1위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말 다 했죠. 네. 그림 보시면은 그 차에 보면 앞에 뭐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후방 사각 카메라, 그다음에 완전 자율 주차하는 카메라, 적응형 카메라.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한 대에 뭐 거의 지금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MC넥스가 이제 자동차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모텍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액추에이터. 차가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제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그런 다 모터로 구동 액추에이터로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드는 게 이제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시장 주가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잘 많이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최근에 좀 오르는 인포맥스나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 좀 오르긴 올랐는데요.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뭐 이런 것들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 차들이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뭐 조금만 만들어도 에이다스 만든다, 뭐 라이다를 만든다 하는데 네. 뭐 광범위하기 때문에 평균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많이 오르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최근 1월 들어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들어서 조금씩 올라온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회사들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오르는 종목보다는 네. 아직 종목이 많이 안 오른 테마를 좀 찾아보는 게 또 우연히 맞았네요. 네. 자, 오늘도 그럼 ETF 알려주셔야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찾아봤더니 국내 ETF 있긴 있어요. 근데 다 해외 ETF 연동이 돼 있어서 네. 해외 ETF 보면 크게 3개 있습니다. 네. DRIV라고 있고요. 네. 그러면 IDRV 좀 헷갈리는데 앞뒤만 좀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HAIL 그래서 총 3개가 있는데 요 DRIV하고 IDRV는 뭐 비교하기가 쉬워요. 둘 다 완성차 비중, 그러니까 이제 편입 종목에 보면 완성체 업체들이 이제 네. 대부분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있는데 DRIV보다 IDRV가 반도체 비중이 좀 더 더 높아요. 높다. 네, 그게 좀 다른 부분이고 네. 나머지 다 똑같고요. 근데 편입 종목이 둘 다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 엔비디아 결국에는 반도체로 딥러닝, 딥러닝을 해야 연산작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TC204를 이렇게 계속 처음에 국제표준부터 얘기했던 게 TC20에서 204 간다는 얘기를 네.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연산 프로세서들 만든 회사들이 네. 결국은 주가 될 것이다. 자율자동차 ETF에도.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테슬라, 엔비디아, 퀄컴, 애플 뭐 다 이렇게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반도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이건 조금 다른 게 또 전장부품, 전장부품. 전장부품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완성차, 반도체, 에이비스. 에이비스, 그다음에 인파벨라, 뭐 샤오피 뭐 이런 하여튼 부품 회사들 위주로 소재, 차량 공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승전 AI 반도체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전처럼. 맞아요. 기승전 반도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산업이 생명과하고 직결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국제 표준도 엄격하고 또 상당히 세분화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만큼 또 정확도를 이제 요구하 맞아요.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전한 결과값을 도출해야 되겠죠. 중요하죠. 우리 생명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국제 표준이었죠. 그걸 말씀드린 게 국제 표준을 먼저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국제 표준이 되는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국제 표준들이 우리가 계속 선정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투자자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방향성을. 이제는 좀 그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자료들, 방대한 자료들 준비하시느라 엄청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도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거의 반도 못했고요. 전부 잘 늦었어요.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많나? 네. 일단 또 다음에 한번 물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인프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